사람이 나이 들어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풀지 못한 관계, 그게 제일 아쉽다고요. 오늘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서로를 원망하며 30년을 멀리했던 두 형제가 마지막 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73, 제게는 2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어릴 적 우리는 그야말로 단짝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논두렁에서 장난치며 흙탕물에 구르던 기억, 겨울밤 이불 속에서 서로의 발을 비비며 추위를 견디던 기억. 가난했지만 형제가 있어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안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일이 꼬였습니다. 제가 형이니 당연히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했는데 동생은 왜 늘 형 말대로만 해야 하느냐며 반발했습니다. 작은 땅 한 조각, 기껏해야 몇 푼도 안 되는 돈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말다툼은 금세 상처가 되었고 상처는 곧 원망이 되었습니다. 형은 늘 자기밖에 몰라. 네가 내 동생 아니면 나는 널 사람으로도 안 본다. 그날 우리는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30년, 명절에도 제사에도 서로 얼굴을 외면한 채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적은 있어도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가 희끗희끗해질 때까지 우리는 형제이되 더 이상 형제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언젠가는 다시 마주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았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한마디가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야, 네 동생이 있잖아.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다더라. 병원에 입원했다네. 그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손에 쥔 전화기를 놓칠 뻔했어요. 30년 동안 그 사람은 제게 원수 같은 동생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외면했고 어머니 제사 때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끊어낸 관계였는데 막상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떨림이 올라오더군요. 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하나 수십 번을 자문했습니다. 제 안에 두 가지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동생인데 마지막일지도 모르잖아. 지금이라도 얼굴은 보고 가야지. 하지만 다른 한쪽은 아직도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야, 그때 누가 먼저 잘못했는데 왜 내가 먼저 찾아가야 해. 평생 쌓은 자존심이 있잖아.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다가 눈을 감으면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동생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만약 지금 숨이 끊어진다면 난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목을 조르는 것처럼 답답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앉았다가 다시 누웠다가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려 도저히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존심과 후회 사이에서 몇 시간을 싸우고 나서야 저는 마침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가자.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가서 욕을 먹더라도 지금 안 가면 평생 내 가슴에 못을 박고 살 거야. 그렇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챙겨 입고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길을 걸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침대 위에 누워있는 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동생은 언제나 고집세고 혈기왕성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건 삶에 지쳐버린 초라한 한 노인뿐이었습니다.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볼은 파리하게 꺼져 있었으며 숨소리조차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그런 동생이 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순간 제 가슴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힘겹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형.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원망, 자존심, 분노, 그 모든 것이 눈 녹듯 사라지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동생은 떨리는 손을 뻗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손끝은 차갑고 메말라 있었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동생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형, 정말 보고 싶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한마디, 단 5글자, 보고 싶었어.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용서할 게 없었습니다. 그저 다시 형제가 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30년 만에 형제가 되어 대화를 나눴습니다. 병실 창밖엔 빗소리가 조용히 들렸고 오래 묵은 감정들이 빗방울처럼 하나둘 흘러내렸습니다. 동생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나 사실 그날 이후 하루도 편한 적이 없었어. 잠들기 전마다 형 생각이 났는데 내가 고집 부려서 형 얼굴을 못 본 게 너무 미안해.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다. 동생 하나 껴안지 못하고 그깟 땅이 뭐라고. 네가 그리운 줄 알면서도 끝까지 자존심만 붙잡았던 내가 더 잘못이지. 순간 동생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로의 손등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섞이며 마치 지난 세월의 원망을 씻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30년의 세월을 단 몇 시간 만에 울며 불며 쏟아냈습니다. 마치 두 아이로 돌아간 듯 울다가 웃다가 서로의 얼굴을 매만지며 이제 됐다, 이제 괜찮다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퇴원한 뒤 우리는 매일같이 붙어 다녔습니다. 아침이면 시장 국밥집에 나란히 앉아 형, 옛날 생각나지? 하며 숟가락을 부딪히고 고원 벤치에 앉아 어릴 적 이야기를 하며 깔깔 웃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 형제가 언제 저렇게 친해졌대? 하지만 우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놓친 시간을 만회하듯 서로를 더 많이 보려고 했습니다. 하루는 동생이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형, 이렇게만 살다 가면 난 더 바랄 게 없어. 형이랑 화해했으니 이제 여한이 없어. 그 말에 저는 억지로라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직 할 얘기 많다. 앞으로 10년은 더 싸우면서 살아야지. 동생은 힘없이 웃었지만 눈빛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은 더 간절해졌습니다. 제발 이 시간이 오래가게 해달라고, 하루라도 더, 한 달이라도 더 같이 웃게 해달라고. 그렇게 짧지만 소중한 날들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죠. 새벽녘, 동생이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힘이 없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동생은 힘겹게 제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형, 나 먼저 갈게. 근데 형이 있어서 덜 무서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된다. 아직 가지 마라. 아직 할 말이 많다. 이제 겨우 형제처럼 웃었는데, 이제 겨우 화해했는데, 이제야 너를 다시 안았는데, 저는 소리내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쥔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30년 동안 멀어져 있던 형제가
마지막 순간 다시 형제로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 손의 온기, 그 차갑지만 따뜻했던 마지막 손길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동생은 그렇게 제 손을 꼭 잡은 채 떠났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시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남겨진 건 따뜻했던 손의 온기와 마지막 순간의 그 미소뿐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화해했을까? 왜 조금만 더 일찍 손을 내밀지 못했을까? 가슴이 미어지듯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우리는 결국 다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동생이 제 곁에서 웃으며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형, 나 먼저 가도 형은 이제 외롭지 않지? 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눈물이 나지만 이제는 미소도 함께 지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형으로 불러준 그 동생이 제 삶의 끝까지 함께 할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밥상을 마주 앉아 나눌 동생은 없지만 마지막에라도 화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남겨진 후회였습니다. 그때 손 내밀지 못했다면 저는 평생을 짐지고 살았을 겁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건 죽음이 아닙니다. 병도 아닙니다. 풀지 못한 관계가 평생의 후회로 남는 것,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화해하지 못한 친구, 멀어진 가족, 아직도 원망만 남아있는 인연 말입니다. 먼저 연락하세요. 자존심은 잠깐이지만 후회는 평생 남습니다. 용서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그들과의 인연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노년의 지혜이고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떠날 수 있는 마지막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지금 마음속에 담아둔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